네, 여기 성함 써주세요. 아니, 그게 뭔지 알려줘야 쓰죠.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문외한이라서요. 문외한이요? 뇌가 없다는 거예요? 좀 고지식한 면이 있네요. 칭찬 감사합니다. 네? 제가 좀 지식이 많은 편이죠? 고지식. 금일 휴업이래. 왜 금요일만 쉰다고 해놓고 오늘 쉬어? 응? 네, 안녕하세요.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. 네, 위의 에피소드들처럼요. 우리가 이렇게 어휘를 몰라가지고 민망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. 네,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아니, 어차피 사라지고 있는 어휘들 왜 굳이 써? 한자 어렵게 왜 잘난 체 해? 이렇게 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언어는요, 역사성이 있어요. 사라지고 변하죠.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그런 말들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, 어휘력이 빈곤해지고 있다는데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우리가 사라지는 어휘만큼 또 신조어가 생기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이것은 어휘력이 빈곤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이죠. 네, 하지만 우리가 이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포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들, 또 교실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보면은요, 네, 헐, 존잘, 대박, 짧은 어휘들, 그리고 자극적인 어휘들로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. 또 우리가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글을 한번 쓰게 하면은요, 단순한 입말을 그냥 글말로 옮겨둔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사용을 하고 있나요? 이 사람들마다 어휘력은 굉장히 달라요.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어휘, 다양한 어휘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. 이 어휘력이라는 것은요, 성인이 돼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. 삶이 마칠 때까지도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굳이 이 초등 시기의 어휘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죠. 첫 번째는요,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이 초등학교 시기는요, 전두엽과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예요. 이 전두엽과 전전두엽이 평생의 지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이 기능의 발달을 통해서 이 인지력, 사고력, 추론력, 논리력, 이 모든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. 이 어휘력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 시기, 놓치면 안 되겠죠. 네, 그 다음 두 번째는요, 이 격차가 점차 커진다라는 거예요. 초등식에 처음 입학할 때부터 아이들의 어휘력은 차이가 있습니다.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휘를 들어봤냐가 바로 이 어휘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기에 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혹시 매튜 이펙트라는 말을 아시나요? 마태 효과라고도 하는데요. 네, 이 말은요, 성경에 있는 구절에서 따와가지고 나온 말입니다.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구절에서 나와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어요. 이 어휘력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 마태의 효과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 기초적인 어휘만 가지고 기초적인 문장만 구사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어휘에서만 맴돌게 되는 거고요. 이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어휘는 성장하고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 세 번째는요, 이 어휘는 공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당연히 시험을 볼 때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. 객관식 시험 문제예요. 다음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자료 두 가지를 고르시오. 이런 문제였어요. 우리 지역 축제를 조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에요.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다 선생님 실물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. 글쓴이는 무엇에 빗대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지 쓰시오.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 빗대는 게 뭐예요?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계속해서 질문이 나옵니다. 근데 이 비단 객관식 문제뿐만일까요? 우리가 서술형, 논술형 시험 문제 많이 보죠. 그리고 앞으로의 시험 제도도 계속해서 논술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게 유려하고 화려한 문장을 써서 이 글쓰기를 아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아닙니다. 이 논술에도요, 답이 있어요. 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휘들이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논술 시험이 이 어휘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어휘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면은 그럼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알겠죠? 첫 번째는요,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입니다. 요즘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.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죠?
검색하면 됩니다. 또 우리가 물건을 사도요, 다음날 바로바로 배송이 됩니다. 궁금한 게 생기면 인공지능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해요.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인내심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교실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선생님 그거 뭐예요? 선생님 그거 뭐예요?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. 그럼 제가 좀 기다리세요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. 마치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검색하고 찾아봤던 것처럼 그 시간을 좀 기다리기 힘들어하고 바로바로 물어본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? 짧은 영상, 바로바로 알려주는 영상, 무겁고 좀 느린 책보다는 그런 이 매체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게 나온다거나 처음 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짐작하고 유추하고 하는 것보다 자꾸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이 짐작하는 힘, 유추하는 힘도 줄어들고요. 또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어휘들도 줄어들고 만날 수 있는 어휘만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는요. 모국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휘 교육입니다.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, 어때요? 영어 단어장도 새로 사고요. 그 어원도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. 근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니까 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겠거니 독서하면서 좀 알지 않는가? 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물론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알게 되는 면도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 1차 어휘뿐만이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 학습해야만 하는 2차 어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자주 만나기 쉽지 않은 어휘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, 의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한자어를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.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가 있고요, 한자어가 있고요, 외래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한자어가 거의 70%를 해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. 우리가 한자어는 표의 문자이고 또 조어력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조어력이 무엇이냐면요, 지을조의 말씀어의 힘력이에요. 말을 만들어내는 힘을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날생이나 살생이라는 한자를 알게 되면은 생생하다, 탄생, 출생, 그리고 또 생과 사의 갈림길, 다양한 이 생에 들어간 단어들의 뜻을 유추할 수 있고 또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휘 하나를 공부하는 것보다 이 한자 하나를 공부해서 이 어휘의 뜻을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한자 공부를 이렇게 공교육에서 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. 네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가 어휘력이 떨어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알아봤으니까 이 세 가지 이유에 맞게 어휘력을 높이면 되겠죠. 첫 번째는 언어 사용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했죠. 그럼 그 언어 사용 환경을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,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. 그리고 가정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어휘, 새로 만난 어휘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제 대화를 해보고요. 또 좀 느리지만 이런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어휘를 많이 접해보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 모국어라는 이유로 단순히 이제 안 했던 그런 어휘 교육을요,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. 한자어를 한번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어휘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죠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지금 2달 어휘랑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어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곧 출간될 교재에서도요, 이 모든 원리들이 다 들어가게 어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근데 지금 어휘력이 왜 떨어져 있는지, 그리고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2달 어휘랑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면서,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교재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 어휘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